자, 교재 176쪽, 프린트 176쪽 보시면 되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정규 분포 마지막 부분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확률 분포의 끝이고, 아마도 예일 친구들, 동명 친구들 시험 보면 여기까지 될 거야. 너네 시험 보면 모른다고 할 거야. 자, 지난 시험은 정규 분포 생각해보자. 정규 분포 뭐야? 정규 분포 뭡니까? 그치, 뭐 이상한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었지. 그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확률 밀도 함수는 내가 기억할 바는 아니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뜰 때,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을 뜰 때, 어디에 대칭인? 평균의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그런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그 x는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어. 그렇지? m이 뭔데?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시그마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곡선 따르는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자, 특징 뭐야? 확률 밀도 함수 특징.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은 얘도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니까 아래쪽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이고 내가 원하는 구간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그런 함수였죠. 평균의 대칭이고요. 또 표준 편차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어? 곡선의 폭과 높이가 달라졌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니까 곡선의 폭이 더 좁아지고 대신에 높아지겠지. 양 끝은 낮아지고 가운데 높아지겠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어때? 많이 흩어져 있는 거니까 가운데는 낮아지고 양쪽 옆이 높아지겠지. 그런 곡선의 폭과 높이를 결정하는 게 표준 편차. 평균은 대칭축. 평균이 달라지면 그대로 대칭축이 옮겨가면서 곡선 자체가 좌우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곡선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뒤에다 표시하기로 한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하려면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 함수 모양이 되게 복잡했으니까. 그래서 뭐 한 거야? 미리 표로 만들어 놓고 쓰겠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 곡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도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싫어서 뭘 한다고 그랬어? 표준화를 한다고 그랬죠. 표준화를 한다는 거야. 표준화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표준화를 하게 되면 정규 분포에서 평균을 얼마로 맞추기로 했어? 0을 맞추기로 했고 표준 편차를 얼마로 맞추기로 했어? 1로 맞추기로 했어. 그래서 표준화 시키면 대칭축이 0이 되고 좌우가 똑같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그려진다고 했어. 이 곡선에 대해서 내가 미리 넓이를 다 계산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였고요. 그 표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거라고. 그러면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1이기 때문에 제각각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만드는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였니? 확률 변수 x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지? x에다가 그 평균을 빼고 그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변수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변수를 우리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하고 또 z라고 쓴다.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z는 정규분포 n 0,1의 제곱을 따르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제각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전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만 표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확률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장창 뭐만 한다? 표준화시켜서 이 표를 보면서 확률 구하는 것만 계속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규 분포는 정말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지.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하나의 값으로 정할 수 없고 어떤 범위의 x를 줄 수밖에 없고,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을 구할 때도 당연히 그 범위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특별한 놈을 정규 분포라고 해요. 자, 그럼 앞에 그 기억을 잘 들어봐. 제일 처음 배운 게 이산 확률 분포지.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이번에 배운 게 연속 확률 분포죠. 이산 확률 분포는 x가 1, 2, 3, 4 같이 끊어진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불렀고, 연속 확률 분포는
x값이 쭉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x가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안 한다 그랬지. x가 1과 2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치? 이런 식으로 얘는 범위를 가지고 확률 변수를 다뤘고 얘는 각각의 값을 가지고 다뤘단 말이지. 그치? 자, 이 이상을 분포해서 확률을 구한 함수가 확률 뭐였어요? 질량함수였죠. 자, 확률 질량함수는 내가 원하는 x값을 딱 그냥 대입하면 확률이 탁 계산되는 식이야. x가 1의 확률은 이 함수에다 1 대입하면 튀어나와 확률이. x가 1의 확률은 1을 대입하면 이거 튀어나와 확률이야. 그에 반해서 연수 확률 함수에서 연수 확률 분포해서 확률을 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불렀죠. 얘는 x값을 대입해서 확률을 구한 함수가 아니었죠. 대입할 수 없잖아. 왜? x값을 범위로 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처럼 그 범위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되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였어. 그러니까 둘 다 확률을 구하는 함수긴 하지만 얘는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넓이를 계산해야지만 확률이 구해지는 함수였죠. 자, 이때 이상을 분포 중에 좀 특별한 건 뭐였니? 이항분포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뭔데? 이상을 분포 중에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분포였죠. 이항분포는 어떤 독립시행을 n번 했을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로 잡으면 그 횟수 x는 0, 1, 2, 3 이런 값을 할 수 있겠죠. 0번 일어날 수도 있고 1번 일어날 수도 있고 2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x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x는 b, n, p로 쓰기로 했죠. n이 뭔데? 전체 독립시행의 시행 횟수 전체 n번 한 거야. p는 뭔데? 1회 시행에서의 확률, 한 번 했을 때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 바뀌어 안 바뀌어? 할 때마다 일정하게 나오지. 그 일정한 확률이야.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어. 자, 얘를 이상확률 분포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이항분포까지 붙여놓고 특별히 다룬 이유는 뭐였어요? x가 이항분포 따를 때 평균 어떻게 했니? n 곱하기 p 하면 바로 평균을 구해줬죠. 분산은 어떻게 구했니? npq 즉 np 1-p 하면 분산이 쉽게 나왔죠. 여기서는 어떻게 확률 평균 구했어? 확률 변수와 평균을 다 곱한 다음에 전부 더하면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죠. 제평평제. 그렇게 해서 힘들게 구했지만 이항분포는 손쉽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따로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연수 확률 분포에서 좀 특별한 게 뭐였니? 바로 우리가 지난 배운 정규 분포였잖아. 정규 분포가 왜 특별한데? 얘는 정규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또는 여러 사회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통계 자료들이 뭘 따른다?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거든. 당연히 평균 주변에 제일 많은 값들이 존재하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희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등장하는 분포이기 때문에 이걸 정규분포라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표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그치? 이들은 전혀 어때? 다른 영역에 속하는 거야. 맞지? 이항분포는 이상확률 분포고요. 정규분포는 연수확률 분포예요. 전혀 다른 성질이야. 얘는 x값이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x값이 어때? 1과 2 사이 값을 갖고 또는 2와 5 사이 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어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뭔가 관계를 짓겠다는 얘기야. 서로 성질이 다르네. 자, 봅시다.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죠. 이항분포에서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독립시행 확률이 바로 확률 질량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x가 x번 일어날 확률은 그럼 무슨 말이야? 독립시행을 전체 n번 했고 한 번 해서 확률이 p인 상황이잖아. 그럼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난 거야? x번 일어날 확률이 확률 질량함수가 되겠죠. 기억나지? 전체 n번 중에서 x번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ncx 그치? p가 x분이니까 p의 x승 1-p의 n-x승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었잖아. 이게 바로 이 x의 확률 질량함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질량함수를 따로 안 둬도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확률 질량함수를 딱 보고 너는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그럼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이걸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지?
그럼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이항분포 따라 몇 번 한 거야? 어떤 독립시행을 몇 번 한 거야? 100번 한 거야? 한 번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 거야? 3분의 1인 상태야. 자, 이때 뭘 구하냐면 확률을 구하래. X가 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됐지? 이산확률 분포잖아. 이산확률 변수죠. 그때 그게 부등식으로 줘주면 어떡한다 우리가. 와, X가 80 이상일 확률이니까 81 확률 따로 가고 X가 81 확률 따로 가고 그래서 X가 100까지 나올 수 있겠죠. 전체 100분 했으니까 사건의 A도 최대 100분까지 나겠죠. X가 100일 확률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확률 질량수 알고 있어 없어? 있죠.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전체 100번 중에서 A가 X분이라는 거야. 3분의 1에 X승 3분의 2에 100-X승. 자, 그러면 봐. X가 80일 확률은 여기 X를 80 집어넣으면 110, 80 3분의 1에 80승 3분의 2에 20승 81일 확률은 110, 81 3분의 1에 81승 3분의 2에 19승 됐지? 근데 이렇게 쓰긴 쓰는데 자, 계산이 가능한 숫자들이야? 현우야, 3분의 1에 80승이 얼마겠어? 그치? 감당이 안 되지. 자, 다시. 분명히 이항분포를 따르면 확률 질량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당연히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확률을 구하려고 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계산이 힘든 이유가 뭐겠니? 여기가 너무 크잖아, 숫자가. 이게 너무 크니까 지수들이 어때? 더럽게 크게 나오는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야. 즉, 시행 횟수지, 시행 횟수. n자리가 너무 커지면 이 확률 질량수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그치? 물론 컴퓨터는 계산을 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떤 게 여기서 등장하냐면 이런 얘기 있어. 자,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렇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받아들이세요야.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크지면 크질수록 이 분포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모양을 가져가냐면 이런 모양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냥 책에서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보세요. 이항분포인데 그 결과를 시행 횟수를 10번을 넣고 결과들을 확률을 계산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 좀 삐딱하지, 그치? 근데 시행 횟수를 20번 늘렸어. 30번 늘렸어. 40번 늘렸어. 점점 어때? 좌우가 대칭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치? 점점 n이 크지면 크질수록 곡선이 어때? 좌우 대칭 모양 가까워지고 있죠. 어떤 모양이? 이 모양이.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분포도 무엇과 비슷해진다? 정규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얘 어차피 얘의 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얘랑 비슷하니까 확률 구할 때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야. 됐니?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이항분포 가지고 확률 구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뭐야? 정규분포로 바꾸어 보겠다. 비슷해지니까. 됐니? 그러면 x는 어디 있을까? 정규분포로 바꾸면 돼. 자, 정규분포 여기 누구 자리야? 평균 자리지. 평균 얼마야? 이항분포가 평균 구할 수 있잖아. np가 평균이니까 얼마 오면 돼 이게? 3분의 100 오면 되겠죠. 자, 이게 누구 자리야? 시그마 제곱 분산 자리지. 분산이 이거 뭐야? NP, Q가 오면 되지. 이항분포의 장점이 그거잖아.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NP, Q. 그럼 여기에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되니까 9분의 200이 되겠지. 그럼 저 이항분포가 손쉽게 뭘로 바뀌어? 정규분포로 바뀌지. 자, 정규분포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확률을 이 정규분포 가지고 뭐해서 표준화 시켜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시행 횟수가 크면은
확률 진리함수를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표준화시켜서 표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자 이렇게 정규분포랑 점점 비슷해질 뿐이지 정확하게 정규분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럼 이렇게 구해질 확률은 정확한 확률은 아니겠지. 근데 아예 못 구하는 것보다 어때? 낫지? 그리고 오차가 엄청 적어. 거의 확률이 비슷하다고 봐도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된다? 다시 분명히 이항분모 때 확률을 구하라 그래. 근데 횟수가 커. n이 너무 커. 그럼 어떻게 하겠다? 정규분포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표준화시켜서. 그럼 선생님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충분히 크다는 게 얼마입니까? 하면 책에 뭐라 했냐면 n 곱하기 p도 5 이상이고 n 곱하기 q도 5 이상인 상황이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몰라도 돼. 그냥 계산 안 돼. 당장 봐봐. 한 20분만 돼도 20승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지. 10분만 돼도 솔직히 2의 10승만 우리가 알고 있지 3의 10승이 얼마인지 아니? 3분의 10승, 3분의 1 10승 못 구하겠지. 그래. 대충 몇십 번만 되면 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시켜서 풀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정규분포로 바꾸면 가지고 하나만 추가가 되는 거야. 문제 보세요. 자, 몇 쪽이야? 177쪽에 필수예제 21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근데 몇 번이나 했어? 600번이나 했어. 어씨, 그러면 나중에 치수해. 막 600승, 500승 나오겠지. 못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뭐한다? X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M, 시그마 제곱이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야. M, 평균이잖아. 그럼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얼마니? 이 X는? NP라고 배웠지? 600 곱하기 5분의 2가 평균이야. 얼마야? 240인가? 120, 맞지? 평균자리 240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사는 NPQ니까 저기 240에다가 맞지? NP한 데다가 Q가 얼마인데? 1-5분의 2지. 5분의 3만 곱하면 분사해야 되겠네. 5, 4, 20, 5, 8, 40 48 곱하기 3 144 맞지? 그럼 분사는 144인데 우리가 보통 어디 쓰니? 시그마의 제곱으로 썼지, 그치? 144는 누구의 제곱이야? 12의 제곱이지.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자 1번 X가 204 이상 264 이하의 확률을 어떻게 한다? 표준시키면 되는 거야. 뭐 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정규분포 가지고 합니다. 204에서 평균 240을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 12. 자, 그 다음에 X는 표준화 됐으니까 Z로 바꾸고 쓰고요. 264에서 또 평균 240 빼고 표준 편차 12로 나누면 되겠죠. P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 이상. 계산해보자. 24 2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뭐 하자 그랬죠? 졸리네. 죽겠니? 복선 그리자 그랬지. 자, 복선 안 그려도 생각하지 마라. 항상 습관적으로 그리셔야 돼. 가운데 표준화 시켰으니까 0이 될 거고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럼 0부터 2까지는 얼마야? 펴보면 0부터 2까지 넓이는 0.477. 그 다음에 마3부터 0까지는 0부터 3까지는 똑같죠. 0부터 3까지는 0.4987. 그래서 계산하면 끝자리 9, 15, 16, 17, 9, 0.9759가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한번 줄 알았어. 별거 없지. 뭐만 하면 돼. 이항분포에서 뭘로? 정규분포로만 싹 바꿔줄 수 있으면 돼. 두 번째 보자. X가 252 이하의 확률을 구해서 역시 뭐한다? 표준하면 되겠죠. Z는 252에서 그 평균 240을 빼고 표준 편차 1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P, Z가 1 이하가 되는 확률이지. 또 뭐한다? 그래요. 0.
1이 있으면 1 이하는 자 이만큼은 얼마야? 0.5지 절반이니까 거기다가 0과 1셀만큼 넣으면 되겠죠. 0과 1셀은 얼마야? 0.3413 그래서 0.8413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못 푼다는 거는 공부를 안 했거나 덧셈 뺄셈 못한 애는 밖에 없잖아 솔직히. 안 그래? 계속 똑같은 작업인 거야. 통계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너네 학교 스틸도 시험에서 왜 시험법을 누적시키는지 알겠니? 통계만 가지고는 너네 변별력을 줄 수가 없어 사실은. 너네 등급 받으려면 어려운 문제 있고 쉬운 문제 줘야 되는데 통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앞에 경우에선 확률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이번 시험 대비 때 언제 또 다시 집중하셔야 되니? 앞에 중복해서라는 단원이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물론 통계를 안 하면 안 돼. 이게 다 맞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점수를 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빨리 통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경우에서하고 확률 문제 또 줄 테니까 다시 복습하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보자. 알겠죠? 자 밑에 필수예제 22 다음 페이지죠. 어떤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야. 자, 이거 했어. 공부한 친구들 알 거야. 딱 이 문장 읽는 순간, 아, 이 이항분포다. 선생님이 이항분포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니? 이항분포 자체는 쉬워. n, p로 나타내면 평균 분산과는 너무 쉬우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이항분포의 상황임을 알아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였다? 그냥 돌지 말고. 이게 이항분포 문제다. 알아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잖아. 독립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그런 것들이 개념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독립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여러 번 반복해도 뭐가 바뀌지 않는다. 어? 이씨, 경우의 수가 나와. 이씨. 확률이 안 바뀌는 거잖아. 그치?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확률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독립시행이야. 그러면 이항분포도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니까 마찬가지야. 확률이 여러 번 해도 확률이 안 바뀌는 상황이면 이항분포 상황이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 봐봐. 환자한테 약을 넣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야. 니한테 약을 넣어도 치유될 확률이 0.6이고요. 너도 0.6이고 너도 0.6이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의미잖아. 독립시행이야 이거. 그런 걸 자꾸 몇 번 한 거야? 150명한테 약을 넣었다는 얘기는 150번의 시행을 한 거지. 그래 이항분포. 그러면 지금 그때 뭐야? 투여했을 때 뭐야? 치유된 사람 수, 치유된 환자 수, n번의 총 150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치유된 환자 수를 x라 두면 x는 이항분포 얼마에 따르니? n 150, p는 얼마야? 0.6 얘를 따르는 거죠. 됐니? 자 이때 문제에서 뭐 하랬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니까 치유된 환자 수가 9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뭘로 바꿔야 되니? 정규분포로 바꿔야겠구나. 정규분포로 바꿔야겠다. 자 n 평균 얼마야? np 얼마? 90 분산은 npq 여기다 0.4를 곱하면 되겠죠. 36 36은 6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표준화 시키면 되겠지? 자 z는 99에서 90을 뺐습니다. 9 나누기 6 6분의 9 2분의 3 소수가 졌죠? 1.5 됐죠? 이제 뭐한다? 끝났죠. 곡선 그리고 0 잡고 1.5는 좀 있겠죠. 1.5 이상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표는 항상 0과 어디 사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넓이 어떻게 구했다 그랬어? 아, 이 절반 얼마에서? 0.5에서 맞지? 요만큼을 빼면 이게 나오겠죠. 요만큼이 0과 1.5 사이 넓이니까 0.4332 0.0 668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응. 이항분포임만 확인 빨리 하시면 돼.
자, 밑에 229번, 230번은 확률은 직접 구해야 되는 확률이야. 독립시행에서 1회 시행 확률을 직접 구해야 되는 확률이라고요. 230번 한번 볼까요? 한 명의 친구와 72번의 가위바위보를 할 때 K번 이상일 확률이 0.16이래. 자, 그럼 뭐야? 어떤 친구랑 가위바위보해서 몇 번 한 거야 지금? 72번 한 거지? 가위바위보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지. 왜? 할 때마다 이길 확률이 정해져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 다시 질문할게. 니 졸고 있으니까 그래. 자, 두 사람이 서로 가위바위보 할 거야. 네가 이길 확률이 얼마겠니? 그럼 이길 확률이 2분의 1, 질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공평한 게임이니까 맞지? 삐길 수도 있는데? 그럼 이길 확률이 2분의 1, 질 확률이 2분의 1, 그럼 삐길 확률은? 없어? 근데 삐기는 게 나오잖아. 자, 그렇지. 쉽게 생각해. 삐길 확률 배워봐.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삐길 확률 얼마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너 몇 가지 낼 수 있어? 너 몇 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 곱하기 3, 9가지지.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 나오니? 묵묵, 찌찌, 빠빠. 몇 개? 3개.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기거나 질 확률이 얼만데? 3분의 2인데 당연히 공평한 게임이니까 둘이 어때? 이기거나 질 확률이 반반이겠죠. 맞나요? 따라서 둘이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길 확률 3분의 1, 질 확률 3분의 1, 비길 확률도 3분의 1인 거야. 자, 그러면 72번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길 확률이니까 어때? 할 때마다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돼 있지.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을 몇 번 한 거야? 72번 했지. 거기서 이긴다는 사건이 K번 이상 나온 거니까 이긴 횟수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얘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 몇 번 했니? 72. 한 번 했을 확률이 얼마다? 1다. 근데 문제에서 얼마야? 이긴 횟수가 몇 번? K번 이상이 될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게 얼마 나오더라? 0.16이 나오더라 이거지. 자, 아까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확률을 주고 K값을 구하는 문제죠. 똑같아. 자, 어쨌든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뭐 해야 돼? 정기분포를 바꿔야겠죠. 자, 정기분포 M, 평균은 NP 얼마다? 24. 맞지? 분산 NPQ니까 여기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되겠죠. 16이지. 분산이 16이니까 표준편차는 4야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표준화 시켜. Z는 K에서 평균 24를 빼고 표준편차 4를 나누면 되겠죠. 그게 0.16이야. 자, 이제 곡선 그립니다. 여기고요. 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값 이상이 될 확률이 0.16이야. 그러면 이가 0.5보다 작지? 그럼 이걸 어디서 표시해야 돼? 이쪽에 표시하셔야겠지. 그래서 이거 오른쪽이 0.5보다 작게 나오지. 4분의 K-24를 이쪽에 쓰면 이 넓이가 0.16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그게 표해볼 거는 뭐야? 표해볼 거는 이만큼이잖아. 그럼 전체 0.5에서 0.16 빼면 이쪽은 얼마야? 0.34지. 그럼 나는 0부터 확률이 0.34가 나오는 걸 찾으시라고요. 0부터 어디까지가 0.34라고 했어? 1까지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된다는 얘기야? 1 된다는 얘기지. 그럼 K-24가 4고 K는 얼마다? 28. 됐니? 자, 앞에 정규분포 돼 있으면 그냥 덤으로 하나 가져가는 거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만 바꾸기만 하면 덤으로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정규분포 자체도 쉬워. 자, 오른쪽에 169번 게 연습 문제. 자, 어렵게 나온 게 이거야. 아니, 167번. 이렇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실제로 분명 너네도 마찬가지가 나왔었어.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왠지 조합 계산하는 이 앞에 경우의 수 문제 같죠? 봐봐. 100C 22, 5분의 1에 22승, 5분의 4에 78승. 100C 23, 5분의 1에 23, 5분의 4에 77승.
그래서 100C, 100, 5분의 1의 100승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왠지 조합 계산을 갖고 왠지 이항계수 문제 같기도 한데 계산이 가능할 정도가 문제가 아니지. 왜? 5분의 1에 20몇 승 나오니까 지금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봐, 어딜 봐도 확률 분포 얘기 있어, 없어? 없죠. 그치? 확률 분포 얘기 없어요. 그냥 왠지 조합 계산 문제 같아. 계산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어때? 끝에 단수해서 이게 나오잖아. 힌트지. 이게 뭐야? 정규 분포에서 푼 거잖아. 그럼 이게 뭐야? 확률 문제구나. 확률 문제인데 확률은 뭐야? 이게 생긴 게 어떤 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에서 이런 확률이 나오지. 이항 분포 문제구나. 어떤 이항 분포야? 확률 질량수를 만들면 전체 몇 번 했어? 100번 했지. 100번. x 5분의 1에 내가 그냥 똑같이 x승 그러면 5분의 4에 이런 확률 질량수야. 이런 확률 질량수에서 지금 여기 있는 식은 결국 뭐란 얘기야? p x가 얼마의 확률이야? 21 확률과 p x가 얼마의 확률이야? 23일 확률과 그렇게 해서 p x가 얼마의 확률? 100일 확률을 다 더한 거네. 됐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힘드니까 뭘로 바꾸겠다? 정규분포로 바꾸겠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부등식으로 나타내겠지. 정규분포는 x값을 범위로 줘야지 하나하나를 못 주잖아. 그치? 그럼 x가 22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100 이하는 쓸 필요 없지? 어차피 100이 마지노선인데 뭐 조절로. 그러니까 x가 2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의 정체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100번 했고 한 번 확률 5이죠.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22 이상의 값을 가질 확률을 쫙 나열해 놓은 거야. 근데 계산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야겠죠. n 20 p mpq m은 20이고 분사는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16 4에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또 뭐 한다? 표준을 시킨다. 그렇지? 22에서 20 빼고 4로 나누면 0.5 그러면 0이고 0.5면 0.5 이상의 확률은 0.5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겠지. 0.5에서 0부터 0.5까지 확률을 빼겠지. 어디 있니? 0부터 0.5까지 있네? 0.19 이렇지.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보면 신기하지 않아? 이게 보여야 돼. 이거 이게 확률로 보이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근데 한 개가 아니고 독립시행 확률의 여러 가지 합이지. 그죠? 확률의 합을 구하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독립시행 확률이 보이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만들고 있는데 그 x가 2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라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려운 축이야. 이 정도 어려운 편이지.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니까 지금 이 177쪽, 78쪽 문제들 다 풀어보고 다 한 친구들은 조금 쉬세요. 그리고 숙제 할 거 내줄 테니까 남는 시간 숙제도 풀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하자. 현재 좀 꺼줄래?